안녕하십니까, DK입니다.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사람들은 이동이 제한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집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시기에 일본에는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이 개봉해 많은 흥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일본 영화 전체 흥행 수입에서 20%를 무한열차편이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도 19년 동안 깨지지 않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흥행 대기록을 귀멸이 갈아치웠다는데요. 대단하긴 한가 봅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에 일본이 경제 무역 제재를 가하고 있던 터라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소식에 일본 매체와 언론은 한국의 국민성으로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이다. 그 와중에 이런 기사도 났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는 귀멸의 칼날은 왜 개봉을 안 하느냐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라는 참 어이없는 기사였는데요. 그 당시 그래서 더 찾아보니 귀멸의 칼날이 있어서 절대 불매를 못할 것이다 라는 요지에 우리나라에도 기생충 BTS보다 더 좋은 문화 컨텐츠가 있다라고 자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올해에도 외국 영화로 분류되어 있지만 정이삭 감독의 미나리가 제78회 골든글러브 외국어 영화상을 비롯 미국 안팎으로 91개의 상을 휩쓸고 이번에는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해 여우조연상, 나무주연상, 각본상, 감독상, 음악상, 작품상까지 6개 부분 후보에 올라 지난해 오스카를 접수한 기생충 뒤를 따르며 선전 중이죠. 작년부터 일본 언론에서는 배가 많이 아팠나 봅니다. 2020년도 세계 흥행 수입 랭킹 애니메이션 부분에서 1위라는 기록을 앞세워 극장판 귀멸의 칼날이 아카데미상의 후보에 오르지 않을까라 생각했겠지만 글쎄요. 93회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 발표가 15일에 발표된 지금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부분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소식에 아쉽게도 후보를 놓쳤다는 등 기사들을 여러 언론에서 쏟아내고 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16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영화다 라고 붙이기는 언론에 비해 일본 대중들의 반응은 냉정했는데요. 이야기 한 부분을 떼내어 한 에피소드의 이야기를 전반부 내용도 모른 채 결말도 모른 채 아카데미 후보를 논한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한국 넷플릭스에는 귀멸의 칼날이 3위에 랭크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 포탈에 올라온 귀멸의 칼날 아카데미 후보에 오르지 못한다고 보도한 기사들의 일본 댓글 반응 가져와 봤습니다. 그것은 나쁜 일. 하지만 난 원래 아카데미에 대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계관은 어렵고 수익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오스카상을 수상한 후 탄지로의 귀장식이 전 세계에 배포되는 영상을 전 세계에 배포하고 싶습니다. 지브리와 같은 완전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수상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를 말하는 추세가 있다면 그 자체로 재미있습니다. 귀칼은 확실히 일본의 이야기이며 귀칼은 해이한 1919 시대의 일본인 이야기입니다. 그의 작품은 또한 전 세계의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히트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헐리우드는 차이나 머니에 오염된 지 오래다. 최근 제작된 작품도 차이나게 올리고 내용이 횡행하게 변하게 되고 점점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일본 작품이라는 것만으로 처음부터 배제되어 가는 것은 필연. 현실의 관객 투표에 대해서의 평가가 가장 신뢰할 수 있다. 아카데미에 선정되면 명작이다 라고 간단한 것도 없지만 일본 영화가 거기에 남지 않는 것은 역시 쓸쓸함이 있습니다. 아카데미는 보통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성이 있는 작품도 많지만 그 사실은 사회와 세계에 호소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방화도 좋은 영화입니다만 일본인 밖에 울리지 않는 테마성 작품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스트 스포츠 기자 머리 나쁜 것인가? 미국이 이상하고 별도로 아카데미 상 아무래도 좋다. 그것보다 앞으로 소니가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소니의 중반기 경영 계획이 주목. 노미네이트 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관계자는 유감이구나. 미, 중 합작 작품이 선정하는 등 일본의 작품이 선정되지 않은 배경에 중국의 영향일까 하고 생각했다. 히트의 기록만으로도 충분한 것을
본 적이 없지만 어린이의 귀신 퇴치 만화잖아. 그런 미국인이 받을 리가 없잖아. 아카데미 상 같은 것은 일본의 도둑가족이나 한국의 기생충처럼 격차라든지 차별이라든지의 코스프레 요소가 없으면 안 되겠지. 탄지로의 친구 또는 적인 사람을 흑인을 두면 지명될지도. 이제 애니메이션 밖에 없는 유치한 일본이라는 느낌. 아카데미 상 후보에 올랐으면 가장 울게 만든 영화였습니다. 아카데미 상은 일본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일본 애니메이션의 역사에서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감성에 맞다면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적합하기 때문에 외국 등급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 아카데미 상으로도 코난과 드래곤 볼과 포켓몬처럼 만화 원작의 스피노프 영화는 한 번도 수상하지 않았다. 아카데미에서 수상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귀칼 재밌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붐은 코로나 재난의 자속 이동 규제에 의한 화학 반응이 일으킨 특이 현상이라고 부정하지 않는다. 코로나 재난이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유행하지 않았을 것. 하물며 이 만화의 영상을 다른 나라 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또한 어렵다고 생각한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일본에서 대유행한다고 해서 후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의미? 대단하다. 히트는 애니메이션이나 음악의 힘에 의한 것이 크고 원작의 스토리 라인은 지금까지 있던 물건을 현대적으로 편곡하여 재탕하는 감히 부정할 수 없고 참신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장편 애니메이션 말야? 돈벌이를 위해 본편에서 꺼냈다. 한편의 에피소드잖아. TV 방영 경우 4에서 6회 정도의 이야기를 연결한 것 뿐이죠. 원래 그래서 아카데미상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에 등록되는 것 자체 이상하다. 일본에서 히트한다고 해서 해외의 영화상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시장은 갈라파고스 되어 있다는 것을 주의하기 바란다. 어벤져스가 공개 첫 주 흥행 성적의 유일한 1위가 되지 않은 나라가 일본 정도였던 것 같고 코난이 1위였다. 문매를 맞는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지만 타이밍이 좋아서 폭발적인 히트되었다고는 생각한다 하지만 너무 소란스럽다라고 생각한다. 영상의 질이나 내용은 모르겠지만 원작 만화도 애니메이션도 뭔가 끌리는 것이 없었다. 아마 몇 년 후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것 같다. 재미있는 작품이 있어도 대단한 작품이 아닌 영상으로 연출적인 면에서 봐도 특히 혁신적이거나 새로운 기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프로들로부터 보고 재미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해도 자신도 이런 작품 만들고 싶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높게 평가된 애니메이션에 비해 스토리와 작화면에서 상당히 열등하다. 미디어나 SNS 등을 이용하여 자의적으로 과도하게 평가된 작품으로 느낀다. 당연. 일부 사람들과 미디어가 만들어낸 인기니까. 박스오피스 1위를 든 순간 화제가 되지 않게 된 것을 보면 분명하다. 내용은 별거 없고 성인의 감상에 견딜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요.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젊은 여성 또는 학생들 뿐. 내용은 얇고 연출도 보통이기 때문에 노미네이트는 있을 수 없는 함정. 홍보하고 붐시키려고 끌어올려 그것을 대표작처럼 아카데미 후보? 창피하기 짝이 없다. 보통의 점프 작품이잖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저자의 마음도 모르고 상업주의의 사람들은 부끄러움도 수치도 모르고. 일본에서 이 영화를 나쁘게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일본에서의 분위기, 손탁은 자신의 나라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는가? 세계는 넓다는 것.
스필버그도 아카데미상 획득하기 위해 쉰들러 리스트를 찍었습니까? 흥행? 수상은 항상 어이가 없네요. 국내 및 일부 주변국에서의 상업적 성공과 아카데미상, 독립적이라고? 부끄럽구나. 글쎄, 스토리 자체가 초반 발췌니까